한 통의 전화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해 초 70대 어르신 한 분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무려 15억 원을 잃으셨습니다. 또 다른 지인분의 어머님께서는 보이스피싱범에게 6천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그 돈이면 손주에게도 자녀에게도 조금씩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사기를 당하신 할머니께서는 내가 왜 그랬지? 그 돈을 우리 아들한테 줬으면, 우리 딸한테 줬으면 내가 살아서 뭐해? 너무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 무너져 자살까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겨우 딸 집에 가서 3개월 정도 머무르며 마음을 추스르고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돈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립니다. 이런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매년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만 해도 해마다 수천 건 이상 발생하고 피해액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어르신과 은퇴하신 여성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줄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더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범죄자들도 이런 심리를 알고 어르신들에게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많이 쓰이는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께서는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문 앞에는 택배 직원이 찾아왔고 할머니께 우편물을 하나를 건네드렸습니다. 우편물 안에는 갑자기 낯선 신용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고 택배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본인 카드 맞으시면 여기 사인해주세요. 김할머니는 깜짝 놀라 난 이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택배 직원은 걱정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카드 명의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고객센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핸드폰에 고객센터 번호를 직접 눌러주며 빨리 전화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는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거는 순간 휴대폰이 해킹되었고 그 뒤로는 경찰서나 은행에 전화를 걸어도 모두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직접 눌러주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모르는 번호는 믿지 말고 반드시 직접 홈페이지나 공식 번호를 찾아 연락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족과 상의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이나 구청을 사칭한 문자입니다. 평소 분리수거도 음식물 쓰레기도 꼼꼼하게 하시는 최 여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깨끗하게 살려고 늘 신경 쓰시는 분이라 순간 너무 놀라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문자 속 파란 링크를 눌러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링크는 구청이나 시청이 보낸 진짜 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가 범죄 조직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구청이나 공공기관은 과태료를 문자 링크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반드시 직접 구청이나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 가족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사례는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납치빙자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느 날 최할아버지께서는 집에서 전화를 한 통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나야. 지금 큰일 났어. 사람들이 나 납치했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돈 좀 보내줘야 돼. 최할아버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납치가 되다니. 최할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해보고 싶었지만 전화를 끊게 되면 아들이 다친다는 범죄자의 협박에 전화를 끊지 못했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통화와 동시에 문자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범죄자가 시키는 대로 은행으로 가서 평생 모은 돈을 그대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AI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는 얘기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죄자들은 먼저 평소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자녀가 SNS에 올린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따서 AI로 가공해 사용합니다. 또 최근 뉴스에 자주 나왔듯이 큰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전화번호나 가족관계 같은 정보가 범죄 조직 손에 넘어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낸 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마치 진짜 가족이 전화를 거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속입니다. 아무리 자녀 목소리 같아도 무조건 믿지 말고 통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해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혼자 해결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사례로 보여드린 3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르신들의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부고장 링크를 보내거나 지인을 사칭해 가짜 메시지를 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평생 모은 소중한 돈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쓰리고입니다. 무조건 끊고 확인하고 신고하고 고 끊고 확인하고 신고하고 이렇게 쓰리고만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나와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